사실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체계적인 부채 관리 계획이나 적극적인 자금 운용 방안 등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 부채 관리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다. 네, 이건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또 도시교통사의 부채 중에 대행사업 관련 예수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한 관련 리스크는 낮기는 하지만 계획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라는 건 우리 남동생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권고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요. 자금 운용 방안 등에 대해서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분명히 필요한 건 알지만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으로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단에 대한 보상 비용이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본 예산에 담겼어야 되지 않나라는 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사의 부채 관리 계획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지금 내부적으로도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부채나 이런 부분들도 다 관리가 될 테고, 그리고 또 지방공개업법에 의하면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아니면 총 부채액이 2천억이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행을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지난해에 보상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권위에서 426억 원의 출자 동의를 현금으로 출자하는 출자 동의까지 받았는데,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워낙 뭐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부디 현물 출자로 방향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이제 426억의 출자만 하면 그럼 국가 산단을 다 추진을 할 수 있냐? 그렇지 않고 26년도에 또다시 현금 출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현물 출자로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앞으로 추가 출자를, 물론 이제 감정평가를 했을 때 감정평가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추가 출자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석한 결과로 보면 더 이상의 추가 출자 없이도 국가 산단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출자와 관련돼서도 계속 매년 공사에 출자를 해야 된다는 시의 부담, 또 의회에서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번 현물 출자를 통해서 이제 다 해소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도시교통공사가 교통 관련한 업무만 이제 주로 하고 개발 쪽도 일찍이 준비는 하셨지만 이렇게 큰 크기는 처음 사업하시는 거 아닌가요? 국가산단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흐름이 공공시설 복합단지 분양이 아주 유연하게 잘 되어서 그 분양 대금으로 국가산단 보상을 하고, 이 흐름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제 또 저희들은 어린아이 보듯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개발 업무에 대해서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많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경험치로 흐름을 읽을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각종 개발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사업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우리 교통공사가 21년부터 개발사업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그 공공시설 복합단지 사업을 대행 사업으로 맡아서 추진을 해왔고, 또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그 보상, 위탁 보상도 계속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가산단이 사실은 덩치가 이제 커서 그렇지 규모가 크고 한 부분은 있지만 네. 그 프로세스는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이제 그 공공시설 복합단지의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시의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국회나 뭐 지금 대통령 집무실도 뭐 27년, 28년이면 완성되고 하는 많아요. 예예 그런 그 여건에서 보면 토지 분양하는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라고, 이건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어떤 여건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시려는 계십니까? 에 대해서 뭐 가다 부다보다는 뭐 당연히 저희 시에 생기는 뭐 중요한 산단에 대한 저희 보상 때문에 저희 시가 출자를 하는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우리 시에 되게 중요한 산단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가 사실은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사실 준비를 하다 보면 이 필요한 금액들을 사실 예상을 하고 좀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뭐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봤더니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 너무 다 기다리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실 이제 국가적으로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1,000억이 넘는 돈을 저희가 현물 출자하면서 이 또 보상을 기다리시는 시민분들께 빨리 돌려줘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뭐 앞에 서두가 좀 길었지만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들 조금 더 교감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건위에서는 상건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뭐 상건위는 지속적으로 다뤄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다 인지하고 계시는데,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급작스럽게 뭐 수개월 전, 뭐 몇 달 전, 뭐 아무튼 근접 시기에 이게 행보기로 넘어오면서 행보기 의원님들도 공감은 다 하세요. 당연히 현물 출자를 해야 된다라는 공감도 다 하고 있고, 당연히 가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항상 좀 서운해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현물 출자라든지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것 통과를 시키다 보면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공범이잖아요. 서로 간에 이제 이해를 했고, 서로 간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도 했고, 이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저희도 도와드린 부분인데,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하기가 사실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이 많은 돈을 저희가 서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여기 또 계신 또 산단에 포함되어 있는 수용 지역에 있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이 부분을 잘 감정평가 받으셔서 아마 보상하는 내내도 사실 잡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폐업 수준을 밟는 것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원하시는 곳들도 있을 거고요. 미처 놓치는 부분도 있어서 현물 출자는 시작입니다. 이거 우리 시에 되게 소중한 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해 주셔서, 네, 그리고 뭐 저희 윤봉진 본부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또 도시교통공사 이사장님도 또 이 개발 쪽에 또 특화되신 분으로 알고 있어서 다 같이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아무튼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이 도시교통공사가 저희 산하 기관은 아니거든요. 행보기에서는. 근데 대신 이 금액들이 잘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요청하기 전에도 뭐 예산 담당관님이나 기조실장님이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계속 의회랑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현물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돼서 주민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아마 보상과 관련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산업단지가 LH하고 우리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공동 시행자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 보상 계획은 지난해 12월부터 보상 계획 열람 공고를 실시를 했고, 이제 앞으로 그 열람 공고 기간 내에 그 편입 토지 지작물 소유자분들께서 그 제출하신 이의 신청 건이 있습니다. 그게 약 400건 정도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약 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와 관련돼서 동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지를 검토를 하는데도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상 절차가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하는 건데, 우리 사업 시행자가 한 개 기관, 그리고 세종시에서 한 개 기관,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추천하는 감정평가 기관 한 개 기관, 총 3개 기관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될 거고요. 3개 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보상 가격을 최종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보상비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아마 빠르면 6월 달경에 보상이 시작이 될 것 같고, 늦더라도 뭐 한두 달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올 8월이나 9월경부터는 보상을 시작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LH와 우리 공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상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보상 기간은 글쎄 지금 추정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편입토지 소유자분들께서 보상에 응해 주시는 비율이 높으면 한 1년 안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1년 안에 보상이 끝나면 26년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실제 착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